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인생의 나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평범한 50대 주부가 30년 세월을 배신한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자신만의 새 인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주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카페 사장이자 전원주택에 사는, 그리고 인생을 새로 시작한 자유로운 싱글이네요. 제 이야기가 시작된 건 작년 12월에 어느 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58번째 생일이었어요. 26살에 결혼해서 30년, 한 번도 그의 생일을 잊은 적이 없었죠.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좋아하는 등갈비도 만들었어요. 손수 만든 케이크도 준비했죠.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죠? 애들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미안해 여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 그랬습니다. 늘 그랬듯이 회사 일이 바쁘다고. 그날 저는 남편 회사에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케이크와 미역국을 들고 회사에 도착했어요. 남편의 회사 비서에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부인입니다. 생일이라 잠깐 들렀어요. 그런데 비서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지금 부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세요. 말을 더듬거리며 당황해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남편 자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책상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구석에 있는 선물 상자 하나, 오렌지색의 에르메스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버킨백이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더니 편지와 향수가 있었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요. 항상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도쿄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넣어뒀어요. 지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혼미해진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배신감과 분노심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주말 출장, 잦아진 저녁 회식, 갑자기 바뀐 휴대폰 비밀번호, 요즘 유행한다며 시작한 골프, 새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서재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스타그램 하는 법도 몰라서 한참 검색을 하고 가입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드디어 검색창에 지은 과장 이름을 넣었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럽스타그램, 커플스타그램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들. 도쿄 긴자의 고급 레스토랑과 방콕의 루프톱바, 제주도의 프라이빗 풀빌라, 남편이 출장이라며 다녀온 모든 곳이 고스란히 그녀의 SNS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치밀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꾹 참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렇게는 절대 안 돼. 단순히 이혼하고 끝낼 순 없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첫 번째로 한 일은 완벽한 증거 수집이었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았어요. 너무 서둘러서 증거를 수집하다가 들킬 뻔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어요. 먼저 CCTV가 있는 호텔 로비에서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찍었어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그 호텔을 지켰죠. 추운 겨울날 차 안에서
호텔 입구만 뚫어져라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은 디지털 증거 수집이었어요. IT의 문외한이라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유튜브로 독학하면서 SNS 캡처하는 법, 통화 내역 백업하는 법, 위치 기록 저장하는 법을 배웠어요. 밤새워 공부한 덕분에 둘의 모든 대화, 만남 기록, SNS 게시물을 완벽하게 복사해뒀죠. 그리고 이 모든 파일은 USB 3개에 나눠서 보관했어요. 하나는 재금고에, 하나는 은행 대여금고에, 마지막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맡겼죠. 물리적 증거는 더 힘들었어요. 매주 남편 양복 주머니를 뒤지고 서랍 속 영수증을 사진 찍어두고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았죠.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법인카드 부정사용 증거. 이걸 찾아내기 위해 3개월 동안 매일 밤 남편 가방을 뒤졌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회사 내부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막막했죠. 남편 회사에 아는 사람이라곤 신년회 때 몇 번 본 직원들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점점 배워갔어요. 가장 먼저 다가간 건 경리부장님이었어요. 알고 보니 경리부장님도 몇 년 전 비슷한 일로 이혼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남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죠. 그 다음은 다른 임원 부인들과의 친분 쌓기였어요. 골프 모임에 들어갔죠. 골프는 처음이라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연습하고 허리가 아파서 파스도 붙이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지은 과장이 다른 임원들도 노렸다는 거예요. 회사 내부에서는 쉬쉬하며 다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정말 치가 떨렸어요. 회사 야간 청소 아주머니와도 친해졌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일부러 밑반찬을 해서 갖다 드렸죠. 덕분에 남편과 지은 과장이 퇴근 후에 회사에서 만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심지어 회사 경비 아저씨까지도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주차장에서 둘이 몰래 만나는 걸 매번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재산분할 준비는 더 치밀하게 했어요. 우선 결혼 초부터 썼던 가계부를 전부 엑셀로 정리했어요. 컴퓨터를 잘 몰라서 이것도 큰일이었죠.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엑셀 강의를 들었어요. 한글로 된 책도 보고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30년간의 모든 영수증도 스캔해서 저장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시동생 학자금, 심지어 남편 회사 부도 날 때 제가 빌린 사채이자 증명까지 하나하나 품목별로 정리했죠. 친정어머니가 주신 예물로 산 금값도 따로 정리했어요. 시댁 조카들 돌반지까지 다 제 돈으로 해결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걸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남편 명의로 된 주식이었어요. 회사 직원들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건 경리부장님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죠. 스톡옵션 관련 자료는 제가 직접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확보했어요. 복사기 앞에서 서성이다가 사람들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몰래 복사했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아침 7시 회사 감사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법인카드 부정사용 증거, 진급 관련 청탁 증거, 회사 메일로 주고받은 애정 표현까지 전부요. 8시엔 내부 고발 사이트에 제보했고 9시엔 인사팀에 고발장을 보냈죠. 그리고 10시 회사 정문 앞에서 그녀를 보고 외쳤습니다. 야 불륜년 내 남편 꼬신년 이런 망할 년 내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꼴까지 당할 줄은 몰랐는데. 너 정말 잘못 건드렸어. 끝까지 두고 봐. 내가 너 같은 인간 절대 그냥 안 놔둬. 50대 아줌마의 격분한 목소리가 회사 전체에 퍼졌고 직원들이 찍은 영상은 순식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죠. 소름이 끼쳤어요. 지은 과장의 페이스북을 뒤지다 알게 된 사실. 그녀에게는 5년 연인인 약혼자가 있었어요. 일본 도쿄 지사에서 근무 중인 대기업 해외 주재원이었죠. 약혼자 가족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 그리고 약혼자의 아버지는 남편 회사의 대형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약혼자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어요. 사진, 영상, 호텔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 찍은 은밀한 사진까지.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직 3개월의 지방 발령, 임원 자리에서 강등되고 회사 차량도 회수당했죠. 지은 과장은 권고사직의 약혼 파기, 게다가 위자료 청구까지 당했어요. 그 이후 저를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완벽한 증거 앞에도 남편은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된 거야.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증거라며 내민 호텔 CCTV, 카드 내역, 친밀한 문자들까지. 모든 게 명백했지만 그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은 과장과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내 눈을 똑바로 보고 한 번만 더 거짓말해. 내 차가운 음성에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죠.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제서야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만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비굴함만이 가득했어요.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자. 무릎까지 꿇어가며 애원하는 그의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진정한 뉘우침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단지 발각된 것을 후회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게 아니라 그저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비굴해진 것뿐이었어요. 이제 와서 애들 얘기는 꺼내지도 마. 당신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거야. 그의 애원 속에 숨은 이기심이 더욱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뭐든 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그가 내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해줄 수 있어? 깨진 신뢰를 돈으로라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차가운 말에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긴데.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죠. 10번의 거짓말과 20번의 변명 끝에 남은 건 깊은 실망감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위자료 2억, 재산 분할 청구액 15억. 결국 남편은 6개월 만에 항복했습니다. 순조로운 듯 했으나 막상 제 감정은 허탈감과 공허함, 우울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가여웠어요. 30년 동안 나는 누구였는지, 뭘 했는지 인생의 회의감마저 들기 시작했죠. 얼마 후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나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배신당하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다. 이제야 저는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복수의 끝은 상대를 처절하게 짓밟는 대신 새롭게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산분할금으로 전원주택을 샀어요. 서울 근교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이에요. 처음 이사 왔을 땐 풀만 무성했는데 1년 동안 손수 가꾸면서 이제는 제법 모양이 잡혔어요. 텃밭에서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어요. 특히 방울토마토는 카페에서 브런치 메뉴에 사용하고 있죠. 어찌나 뿌듯한지 몰라요. 얼마 전엔 유기견 보호소에서 진돌이를 데려왔어요. 나이 든 큰 개라 입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똑같네 싶어서 데려왔는데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아침마다 진돌이랑 산책하면서 일출을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30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매주 월수금 저녁이면 사교 댄스를 배우러 가요. 처음엔 발만 밟고 박자도 못 맞추고 창피해서 그만두고 싶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초급반 회장까지 맡게 됐어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저보고 센스쟁이 누나라고 부른답니다. 아침 8시면 요가원에 가요. 처음엔 단 5분도 명상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 와인 소믈리에 공부도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있을 때는 와인은 그저 비싼 술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배우다 보니 이게 그냥 술이 아니라 예술이더라고요. 지난주엔 첫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평생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었어요. 처음엔 무모한 도전이라고들 했죠. 50대 중반의 아줌마가 혼자서 한다는 게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800km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죠. 순례자 허스베이스에서 만난 전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이탈리아에선 와이너리 투어를 했어요.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현지 농부들의 이야기도 들었죠. 거기서 만난 62살의 독일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전 세계 와이너리를 돌아다니면서 인생 2막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프랑스에선 꿈에 그리던 르꼬르동 블루 요리학교 단기 연수를 했어요. 옛날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지만 늘 가족들 입맛에 맞추느라 도전을 못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마음껏 배우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카페 메뉴에 제가 배운 프렌치 디저트를 추가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통쾌한 건 제 카페가 대박이 난 거예요.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말렸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카페냐. 저 나이에 서비스업은 힘들다면서요. 남편도 비웃었죠. 당신이 뭘 안다고 사업을 하냐고. 하지만 전 제 눈을 믿었어요. 30년 동안 주부로 살면서 틈틈이 공부해온 베이킹. 까다로운 시어머니 입맛을 맞추느라 익힌 요리 실력. 그리고 프랑스 연수에서 배운 디저트 레시피들. 이 모든 게 제 자산이 됐죠. 카페 오픈 첫날 손님이 겨우 3명 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죠.
SNS 마케팅도 배우고 젊은 알바생들한테 인스타그램 하는 법도 배웠어요. 6개월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중년 사장님이 직접 만드는 진짜 홈메이드 케이크. 프랑스 현지 맛이 나는 디저트라면서요. 지금은 월 순수익이 1,200만 원이 넘어요. 남편의 강등된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죠. 얼마 전엔 프랜차이즈 제의도 받았는데 전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만큼만 정성껏 하고 싶거든요. 오늘도 카페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아침 7시부터 문을 열어요. 직장인들이 출근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가시는데 커피 향 맡으면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나와요. 점심시간엔 근처 사무실 직원들이 샌드위치랑 브런치를 드시러 오세요.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그때 배운 에그 베네딕트인데 프랑스산 버터를 써서 그런지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오후에는 주로 주부님들이 오세요.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언니 대단하시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도 비슷한 상황이었대요. 지금은 저희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말엔 딸이랑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해요. 며칠 전에는 엄마의 복수는 달콤하다라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중년 여성분들이 단체로 오셔서 이 케이크 드시면서 수다 떠는 게 일상이 됐답니다. 텃밭에서 키우는 허브로 차도 만들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름 붙인 블렌딩 티가 있는데 페퍼민트, 레몬그라스, 카모마일을 섞은 거예요. 이혼하신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진돌이도 카페의 마스코트가 됐어요. 손님들이 간식도 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인스타그램에는 진돌이네 카페 태그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파리 연수 가기 전에 팝업 스토어도 계획하고 있어요. 인생은 60부터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분들이 만드신 제품도 같이 판매하려고요. 수제 쿠키, 손뜨개 소품, 천연 비누,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시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정해진 타이밍이 없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봄날입니다. 작은 카페에서 피어난 그녀의 꿈처럼 당신의 꿈도 지금 이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진돌이를 따뜻하게 품어준 그녀처럼 세상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